네, 8월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제 수탈에 맞서 싸운 용감한 우리 제주 해녀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콘텐츠는 바로 제주 해녀 항일 운동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함께해 주실 특별한 세 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한독립 만세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우리가 이제 제주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올해가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90주년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서 좀 다양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1월에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제 해녀 항일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세 분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부추나 김홍년, 부덕량 지사가 이제 선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추나 지사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자면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대표적으로 주도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2003년에 건국부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홍년 지사. 네, 김홍년 지사는 1910년생이고 하도리 서문동 출신이세요. 그래서 당시 이제 1930년대 하도리 그 해녀회에 이제 소녀회장을 맡아서 했었고, 해녀항일운동 그 당시에 해녀 대표로 이제 도사와 담판을 벌이는 이제 행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이제 건국보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추나 지사와 김홍년 지사는 2003년에 서운이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덕량 지사는 조금 늦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 네. 된 것 같아요. 2005년에 됐는데 이제 조금 늦었죠. 사실은 우리 그 해녀 항쟁사에 있어서 이렇게 주동적이었던 분들이 서운되는 게 사실 시점으로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녀 항쟁사를 주도했던 이 세 분이 올해 들어가지고 보훈촌에서 지정하는 오늘의 항일운동가로 해가지고 소개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추나 지사에 대한 어떤 재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셨잖아요. 예. 제가 독립운동가 만화 백인 프로젝트라는 기획 제안을 받았어요. 그 잊혀지고 있지만 기록되고 기록해야 할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만화로 이제 아카이빙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언론 만화가부터 신진 만화가들까지 아주 다양한 만화가 분들이 이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의 중요한 생애의 순간을 만화로 그리는 거를 이제 한 번씩 작업 맡아서 했는데 제가 아마도 제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책임을 갖고 열심히 자료를 조사해서 이거를 해보라는 뜻으로 제가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담아내셨어요? 일단은 이제 한 분을 된 분들에 대한 그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부추나 지사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해녀 항일운동은 제주 해녀들 그런 공동체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김홍년 지사님 그리고 부덕량 지사님 그리고 아직은 서운되지 못했지만 김계석 고차동님들까지도 한 팀으로 보여지게끔 또 그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뭐 대상군 해녀라거나 또 나이 드신 해녀라거나 이 공동체 속에서 이 해녀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만화로 그렸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이 책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고, 아니 선생님이 이 책을 그 수업할 때 자료로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해서 예.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애들하고 이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얘기해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뭔가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해녀 항쟁사에서 너희들은 해녀들이 어떤 행동을 모방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해요. 기발합니다. 너무나도 끈질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을 도우려는 게 너무 커요.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신이다 이런 말은 못 쓰지만 그러나 동료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무엇보다도요 낮에 코피 터지게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밤 늦게 가서 공부한 게 너무나도 나는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만남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즐겁고 제가 한명실 선생님한테 역사 공부 배웠으면 역사를 훨씬 더 좋아하는 학생으로 자랐을 것 같아요. 아니 수업 잘했을 한번 것 같아요. 가보세요, 진짜. 진짜요. 네, 한번 선생님 수업 들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개방합니다.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네.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네. 또 우리 해녀박물관에 해녀박물관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를 보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해녀항일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른들, 제주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내용을 구성을 할까 하는 거에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선생님을 좀 일찍 만나 뵀더라면 그런 고민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시는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박물관 2층, 3층 이제 특별 전시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올해 한 해 동안 어쨌든 90주년을 좀 기념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준비한 만큼 저희가 준비한 것을 좀 오래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간을 좀 그렇게 잡았고 전시하고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해녀항일 운동 소재의 이제 마당극 공연도 진행이 됩니다. 해녀박물관에서요? 해녀박물관에서도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해녀박물관에서 모든 거를 하면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구좌읍에 계신 분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기획을 해서 올해는 이제 한림에 있는 한스풀 해녀학교가 아직 운영이 되고 있어요. 8월 말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그런 이제 해녀를 준비하는 해녀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이런 해녀분들에 대한 역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8월 20날은 해녀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그쪽 귀덕리 이제 해녀분들과 함께 이제 그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 축제가 이제 9월 24일, 25일 이제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해녀 축제에도 이 공연이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번은 이제 세화 5일장이 위치한 장소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있을 전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꽉꽉하게 네. 차 있네요. 네. 아무튼 이 기세를 몰아서 어떤 해녀항일 운동을 좀 도민분들한테 알릴 수 그러니까요. 있고 지금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원래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모든 사업이나 교육이나 자료집 발간도 해녀항일 운동 소재의 걸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제주 항일 운동에 대해서 해녀항일 운동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세 분과 함께 90년 전 그날의 제주로 좀 떠나볼까 하는데 어디로 먼저 떠나면 좋을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불씨가 되었다 볼 수 있는 1930년 성산포. 성산포로 가야겠죠. 왜 그런가요? 1930년 그 성산포에서 그 해산물을 판매하는데 부정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저항을 하니까 그 저항하는 세력을 거의 29일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폭로한 그 당시 항일 운동가들을 또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탄압을 하면서 결국은 그게 해녀 항쟁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불씨가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성산포 그 해초 그 판매 부정 사건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그 당시 제주도 해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1876년 우리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죠. 이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가지고서 일본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제주도 아빠들을 황폐 만듭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자들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물질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해산물이 없는 거예요. 그네들은 워낙 발전된 그 어물망이라든가 이런 그 잠수 기선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녀들이 맨몸뚱이만 가지고서 해산물 채취라는 거를 가보면 진짜 할 수가 없을 정도 아무것도 씨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제주 해녀들이 제주 바다를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흔히 이거를 출가라고 그러죠. 출가 해녀들의 활동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뭘까요? 돈이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뭉뚱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배를 태우고 얘네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얘네들이 이제 객상주의자들, 객주가 되겠죠. 이 객주들이 결국은 먼저 돈을 해녀들에게 주겠죠. 그러면 해녀들의 모든 해산물을 누구가 갖겠습니까? 객주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지고서 자신들이 바로
일본 상인들하고 짝짝꿍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해녀들의 물품을, 채취의 해산물을 팔게 되죠. 그러니까 해녀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뱃삭이니 뭐니 다 하다 보면 그 당시 그 시세의 20% 정도 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죠. 아니 그 당시에 조합 같은 건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게 1920년이에요. 근데 20년에 조합이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합장이 바로 지금 얘기하면 제주도지사죠. 바로 제주도사인 일본 사람이 바로 조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모두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착취의 구조가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해녀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도사의 묵인하에 해녀 조합의 부정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1930년 바로 성산포 우뭇가사리 그 판매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해녀들이 이제 열받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옆 동네 해녀들까지도 이제 당연히 그렇죠.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제 또 하도리 쪽이죠. 예. 네, 하도리에서도 감태 부정 사건이 일어났고요. 감태 무게를 이제 속여서 해녀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일들이 뭐 그때 한 번이었겠어요. 여러 가지가 다 누적이 되고 그전에는 뭐 해녀들한테 지급되는 면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착복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서 이제 이런 해녀 조합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를 모든 해녀들이 함께 결의를 하고 이 해녀들의 조직이 굉장히 민주적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만쳐내고 구출해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3명의 최고 대표자 그리고 10명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것들을 그 제주어업조합에 직접 전달을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투쟁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직접 투쟁을 하겠다라고 그때 결의를 이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점거 농성을 하실 계획이었다고 해녀들이 그러는데 육로로 갈 경우에는 경찰들의 탄압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바닷길로 물길로 갈 것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때 이제 폭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 좌절이 계획이 무산이 됐어요. 어쨌든 이때 이미 제주 해녀들은 모든 게 준비돼 있었고 각오가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장두 정신처럼 이미 모든 거를 각오를 하고 그때 이제 대표자로 선출이 되신 분들은 이제 열흘치 양식을 싸서 그 이제 점거농성을 하실 그곳에 가실 계획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구 조건이 모두 관철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혹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각오로 하신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날 아침 배에 탔을 때 해녀들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시위는 그 다음 해로 넘어가죠. 이제 32년 1월 달 이제 넘어가는데 아무리 여러 번 항의를 하고 그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해녀분들이 직접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1월 7일 날 세월이 5일장 날이에요.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 이제 1월 7일 날이니까 해녀분들이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걸어서 조합 본부로 걸어가자 해서 이제 대표를 또 이제 30명 정도를 데리고 무리를 향해서 조합 본부로 가는 길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봉실 위원장이 자기 선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도사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그리고 마침 12일 날 다음 5일장 날에 제주도사가 이제 순시를 하는 게 이제 세와리를 지나서 성산으로 갈 예정이다. 이런 일정이 정해진 거를 해녀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다구치 도사가 그 세월을 지날 때 만나는 거를 알선을 해주겠다. 그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 해서 해녀분들을 좀 진정을 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녀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다린 거죠. 기다렸지만 또 이제 12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또 그때 무슨 공고문이 또 붙었어요. 이 지정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 하는.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공고문이 붙었기 때문에 해녀들은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다. 이제 다구치 도사가 올 때를 기다려서 도사랑 직접談판을 하겠다. 답변도 안 어멍 우리 리추룩 무시 화염수다.
여러분, 닐새와 장날에 제주어업 조합장이자 제주도사인 다구치 데이키가 수시차 그들 들린 덴 헙디다. 서방의 신 좀네덜은 모은 새와 장들의 강 제주도사 신디 우리 뜻을 곧게 마시. 경하고 정계 호미영 비창도 아정 없어. 그뒤 사름덜광 충돌에 벌어질 수도 있수다. 빠가야로 쉔네들 주제에 어딜 감히 나가가는 지름 막아 섬시지. 다구치 도사, 무사 우리가 제출한 진정서에 회답을 주지 않으는 거옵과 모들 호미가 관제조합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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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그리하라! 조카띠네 오민 쏘키야! 우리를 가난한 대어민, 우린 죽음으로 되었기요. 독한 것들 몬딱 주제소 안틀에 피어라! 전남 도경이과 이디 제주 세화 주제소우다. 좀예들이 폭터지를 화염신한 일의 병력을 제기 보내주소. 소장 당장 총을 쏴 저 폭도들을 전부 해산시킵사. 도사님, 안행봐도 자네들 1000명이 넘어 보임수다. 우리 백력으로는 버티고다. 제주도사는 지금 당장 좀내 대포들광 만난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줍소. 이거가 우리 좀내들이 요구하는 10개 조항이오다. 일제의 해산물 지정 판매를 절대 반대한다. 일체의 계약 보존금은 생산자가 간양해서 헌다. 노약자들 신디 좀내 조합비를 면제하라. 벤 기타로 인어용 입어 못한 사람 신디 조합제를 면제하라. 출가증은 무료로 교부하라. 총회 대표는 리별로 공개 선거하라. 해녀 어업조합 재정을 공개하라. 일본 상인을 배척하라. 상인 옹호한 조합 서기를 즉시 면직하라. 제주도사의 조합장 겸직을 금호라. 우리 요구 조건을 수리하라. 하나도 들어줄 수 없으다. 나고는 백끝대 일이오다. 그걸 말이라는 햄수가? 이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긴 전과장 우리 좀네들은 절대 이들을 떠나지 않을 거우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사. 네.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급이죠. 네. 최고 통치권자고. 네. 만났어요. 만났어요. 결국에. 네. 그럼 요구 조건을 얘기를 했겠죠. 네.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겠죠. 당연히 뭐. 아니, 들어주겠다고 약속은 했죠. 저 도사도 얘기를 들어보니 너네 얘기들이 듣기만 하고. 너네 중요한 얘기들이 건, 맞다. 약속을 지켰나요? 내가 5일 내에 해결을 해주겠다 하고 돌아갔죠.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더 이제 어떻게 어떤 돼요? 것 같아요? 퍼지게 된 계기가 됐죠. 예, 우리가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 도사가 돌아가면서 열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무식한 해녀들이 이렇게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가 없다. 이네들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받으면서 간 거예요. 가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야학 선생님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먼저 지켜준다는 얘기는 허맹이 약속이 되고 결국은 자신들을 지켜주려고 했었던 야학 선생님들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이게 1932년 1월 23일 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되면서 밤늦게 이게 검거돼가지고 24일 이른 새벽에 몰래 주제소 쪽으로 딱 오고 있는데 이거를 소식을 접한 해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는지 몰라요. 1,500명의 해녀들이 그 호송 차량을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격을 했는데 막 유리창도 벌러버리고 공격하는 그 사이에 일부 항일운동가들은 빠져나갔다고 그러고요. 지금 주제소에 또 잡혀가니까 이제는 잡혀간 사람을 또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00여 명의 해녀들이 또다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잡혀간 또 사람들을 또 구하기 위해 가지고 밤새도록 주제소를 공격을 한 겁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일본이.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주도에 있는 그 경찰력만을 가지고는 얘네들을 진압할 수가 없다. 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전라도 쪽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경찰이 뭐 35명이다, 40명이다 하는 그 숫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오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추나 김옥년, 부덕년 이때 이 선생님들이 바로 24일 주제소를 습격했던 이 사건 때문에 깜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감옥살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위대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한 40명 가까이, 한 34명? 35명 정도가 이제 많이 잡혀오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잡혀오게 되니까 이네들은 살리고 자기네들만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는데 감옥에서 가만히 소식을 듣다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도 앞바다에서 아까 도망가기도 했었고 암 잡혔던 항일 운동가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우도에 숨었다가 잡힌 거예요. 특히 아까 40여 명에 해당하는 무장 경찰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네들이 몰래 바로 우도로 들어가가지고 걔네들을 잡아서 배에다가 태운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이번엔 800여 명의 해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시에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배를 잡았다는 겁니다. 잡아서 엎으려고 했겠죠. 뒤집어버리려고. 예. 근데 그네들은 총칼을 가지고서 이게 하니까 성공은 못했지만 이거를 보고 엄청나게 일본이 놀란 거예요. 결국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대로 하다가는 이거는 큰일 나겠다. 진압도 못하고 제주도가 그야말로 일본에 저항하는 중심 지역으로 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도사는 제주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사회주의 항일 운동가, 그 청년 사회주의 항일 운동가들을 하고 이 해녀들을 분리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네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친년 할머니가 그 한 걸, 증언한 거를 봤더니 10개 중에 12개인가 중에서 거의 70% 정도를 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요인이었던 지정 판매제를 폐지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월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저항을 지속했다는 거는 제주 해녀 항쟁사의 그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생존을 위한 그런 생존 운동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23일 그네들이 항일 운동가들이 잡히면서 24일에 호송 차량을 습격을 하면서 27일까지 대대적으로 일어난 그 일제에 대한 저항은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바로 조국을 찾아야 된다. 이 조국을 찾으려고 하는 이 항일 운동가들을 우리는 잡혀가게 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항일 운동으로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엾는 해녀들 비찬난 살렴살이 세상이 두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에 물결 위에 시달리던 이내 몸 하루 종일 하였으나 벙긋은 기막혀 살자 하니 근심으로 점도 안 오네. 그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사실 제주 최대의 항일 운동이자 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또 여성이 여성이 주도한 주도한, 네. 항일 운동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해녀 항일 운동이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미들이 있다고 보세요, 선생님? 저는 그 해녀 항쟁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생존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하나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는 그 억눌러 있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의식을 깨우쳐준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나는 이 해녀 항쟁사에서 발견하는 가장 큰 가치는요. 바로 의리를 중심에 두고 공존하고자 했었던 제주 해녀들의 그러한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의리를 바탕으로 한 공존을 꿈꿨던 해녀들의 삶, 이런 삶이 해녀 항쟁사에 너무 많이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제주 해녀 공존을 꿈꿨던
그 해녀들의 힘이 일단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만화를 그릴 때 역사 판타지라는 장르로 만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판타지라는 장르를 섞어서 그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만화에서 가장 판타지스러운 장면은 그 세화장에서의 시위, 뭐 이 호송 차량을 들러엎거나 공격하거나 차량을 들러엎거나 이제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는 선생님들을 막기 위해서 배를 들러엎으려고 시도를 하거나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그게 더 판타지 네. 같아요. 실제로 판타지로 그린 다른 제주 신화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보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 역사를 모르고 보는 친구들은 그거를 판타지라고 알겠다라고 약간 우려가 될 정도로 근데 그것마저도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우리의 역사고 이게 다 비단 제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우리가 역사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예전부터 좀 중앙정부에서부터 소외가 되고 그러니까 유배지의 섬이고 그다음에 외국의 세력에 많이 침략을 받았던 예전부터 그런 좀 아픈 역사의 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주도의 역사적인 환경과 그리고 근데 제주도의 이 땅 지질 자체가 뭐 풍부한 게 없었잖아요. 농사가 잘 되지도 않고 비가 와도 다 땅 밖으로 이렇게 안으로 스며 들어가지고 뭐 농사가 잘 되지도 않고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살았던 제주인의 그런 삶의 이런 속성이 몸에 배서 그런 그 제주인의 정신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그 일제 시대에 이제 해녀들이 단합을 했던 그런 정신을 보여줄 때 제주민의 공동체적인 삶이 가장 큰 그런 정신이 가장 큰 것으로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은 제주 여성들이 주도한 역사에 기록된 것 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 이 소중한 우리 제주 해녀항일운동 역사를 보면은 여성 특유의 그런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안타까워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공자 그 서운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름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참여하신 분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매번 더 감동했던 순간이 이 여성들이 끌어오는 어떤 역사에는 정말 지극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연대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 같아서 또 이것들이 여성의 힘이고 또 제주 여성의 특유의 힘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많은 그분들도 빨리 찾아서 제대로 기리고 예우해 주는 게 진정한 광복의 의미가 또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잊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 역사를 소환을 해야겠죠. 소환을 해가 그거를 말을 걸어야 돼요. 역사는요, 기억을 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그게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과연 내가 이 항일운동사인 이 해녀 항쟁사를 소환하려고 하면 그 의리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의 삶을 소중히 여겼던 삶의 자세를 소중히 여기는 나의 삶이 일상화될 때 그 사건을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삶이 재미가 없어. 그 삶은 싫어. 이러면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 이거와 그 깊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하면서 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고민하면서 바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모두 인간임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러한 가치를 지닌 역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사건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나를 반성하고 내일에 어떤 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지혜로움을 그네들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사 교육이 왜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가치 있는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 것인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할 것인가. 그 잊지 않도록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해녀 항쟁사에 대해서 사람을 자꾸 소환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김계석 구태동님이 그 업적의 인정을 받아서 독립운동 유공자로 서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춘화 지사님 생전에 이제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지사님은
그 자리에 그 역사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라도 했었을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본인의 이름이 남고 어쩌고 이런 명예나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때문에 오늘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의 업적이 당연히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기억에 남아야 되고 기록에 남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이 또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지 그런 세상이 돼야지 우리의 역사가 만약에 또 어두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아, 또 언젠간 정의가 이길 거야. 그렇게 정의를 믿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 올 거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세상을 우리는 함께 만들 거야라는 공감을 함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님. 오늘 저는 두 분 선생님 말씀 너무 많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어깨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는 게 저는 지금 박물관에 어쨌든 해녀박물관에서 이런 모든 해녀에 관련된 어떤 거를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고 보여주고 교육하고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해녀항일 운동도 해녀의 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빠질 수 없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이제 여성의 역사를 알리는 해녀의 역사를 알리는 거를 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되게 할 일이 많다는 거를 새삼 또 느끼면서 네. 네. 어쨌든 제주도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소환을 역사처럼, 해야죠. 그렇죠. 그냥 역사는 소환을 하지 않는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호미 들고 비창 들고 정말 투쟁에 나섰던 제주 해녀들 이분들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런 평범함의 일상은 아마 다른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분들 찾아서 제대로 된 예우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되겠고요. 파도처럼 정말 강하고 힘차게 일렁였던 90년 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